자, 바로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첫 번째는 가처분 신문 소식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신문이 어제 열렸죠. 지금까지 신청한 게 모두 4개인데 주호영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한 신청이 1차였고 그 당시 비대위원 8명을 전원을 상대로 직무를 멈춰달라고 한 신청이 2차, 그리고 지난 8일 열린 전국위 개최와 여기서 의결한 당원 개정안의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한 게 3차, 정진석 비대위를 무효로 해달라라고 한 게 4차 가처분입니다. 1차 가처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이의 신청을 한 바 있는데 이 전 대표 측도 결과를 받아보고 싶다고 해서 네.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시선은 3차와 4차 가처분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 4차 가처분은 국민의힘의 연기 요청에 따라서 오는 28일에 열리는 걸로 미뤄졌고요. 어제 신문이 진행된 가처분 사건들도 28일 이후 통합해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저 나름 변호사도 있고 이러니까 법적 쟁점 한번 따져보죠. 자, 일단은 이준석 전 대표 측 또 국민의힘 측 치열한 설전 이어갔는데요. 요거 잠깐 듣고 다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어차피 지난 가처분에서 법원에서 일정 판단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당원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소급된 상황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처분적인 어떤 당원 개정이기 때문에 그 8월 5일 이후에 생긴 사정 변경 때문에 이것은 소급입법의 문제가 아닌 것이고요. 그러한 상황까지 다 포함해서 개정된 당원 당규에 따라서 저희가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한 것입니다. 자, 들으신 대로 이 전 대표는 당원 개정 소급 처분, 소급 적용이다. 자기 복귀를 막으려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렇죠. 이번에 당원 개정의 핵심 내용은 선출된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이 사퇴하면 네. 이제 그 최고위는 해산하고 당대표직도 상실되고 비대위로 전환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준석 대표 측에서 이게 소급 적용이다라고 얘기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준석 대표가 선출될 때는 이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없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이렇게 바뀐 당원을 다음번 당대표, 다음번 최고위원부터 적용하는 거면은 모르겠는데 이런 규정이 없을 때 선출된 당대표를 에 대해서도 소급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리고 이제 처분적 입법이다 이런 말이 조금 어려운데 네. 이게 뭔 얘기냐면 원래 우리 이제 입법이라는 거는 규정을 만드는 거는 좀 일반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적용이 돼야 되는 거고. 근데 한 사람이나 어떤 특정 상황을 타겟팅해가지고 사실상 특정 처분을 내리는 거랑 똑같이 하면 그걸 처분적 입법이라고 하거든요. 타겟에서 만드는 어떤 입법, 그렇죠. 규정, 예를 들면 이게 원래는 허용이 안 돼요. 근데 아주 큰 공익이 있어야만 허용이 되는데 예를 들면 전두환 타겟팅해가지고 그 사람 뭐만 이렇게 연기하고 이런 것들이 되는데 그러니까 여튼 그래서 이런 너무 지나치게 타겟팅된 입법이기 때문에 소급 입법인 동시에 처분적 입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일단은 이 전 대표 측 주장은 이해가 되는데 국민의힘 측은 이 비대위 출범은 소급도 아니고 당원 개정하고는 무관하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한데 저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아니 또 당사자 적격이 없다 이렇게 주장도 하고. 그러니까 당사자 적격이 없다라는 얘기는 이제 당원권이 정지되어 있고 이미 당대표직을 사실상 상실한 그런 상황이니까 할 수 있는 거냐라는 주장인데 그건 그러다 치고 그 국민의힘 측 그 대리인이 이번 비대위 출범은 당원 개정과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어떤 얘기가 납득이 안 됩니다. 예, 사실은 이번에 당원 개정을 통해서 이번 비대위를 출범을 시킨 거였기 때문에 조금 사실관계에 안 맞는 발언이었고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런 어떤 이번 당원 개정이 바로 적용된 게 아니다라는 주장은 철회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핵심 쟁점 그러면 뭐라고 봅니까? 핵심 쟁점은 말이 막 많고 복잡합니다만은 정당의 자율권. 그렇죠. 그거겠죠. 입니다. 그것을 사법부, 법원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 같은데요. 제가 봐도. 그렇죠. 이제 저희 비대위 쪽 대리인 얘기들을 보면은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도 뭘 이걸 법원이 지금 정당이 하는 일에 개입을 하냐. 정당의 자율성에 맡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그 주장 같고요. 네, 이걸 사법이 너무 많이 개입하면 안 된다는 거고 반대로 이제 이준석 대표 쪽에서는 정당 내의 이 민주적 그렇죠. 질서 이런 부분들은 헌법에 의해서도 보장이 되는 것인데 헌법 제8조에 정당 제도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헌법에 의해서 민주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운영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사법부가 당연히 개입이 돼야 된다. 그렇죠. 이런 주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헌법에 그러니까 정당의 자율성 대 정당 내부의 민주주의 이게 지금 충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쟁점을 다 짚어주셨어요. 자, 그럼 결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지금 뭐 여러 가처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요. 핵심은 아까 잘 짚어주셨듯이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에 대한 가처분입니다. 그러니까 직무정지 네 번째 가처분이죠. 네 번째 가처분이 28일에 열리는 그 가처분이 핵심이고요. 왜냐하면은 그 법원 입장에서 정당이 당헌을 바꿨는데 당헌을 바꾼 것 자체가 효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당헌이 효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걸 소급해가지고 이준석 대표에게 적용하는 게 문제다라고 하기는 조금 더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핵심은 28일에 있을 그 재판이라고 보고 있고 저는 이 28일에 열리는 정진석 직무정지 가처분 같은 경우는 기존의 논리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가 승소할 가능성이 그래도 한 6대4 정도로 높지 않나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현웅 아나운서는 어떻습니까? 뭐 법률 얘기라 제가 아니, 저는 준비를 하면서 잘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도 아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법률적으로 궁금한 게 많았는데 저는 여기서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만약에 지금 인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앞으로 국민의힘은 어떻게 되는 저도 건가요? 궁금해요. 그러면 좀 상상이 안 돼. N차 비대위라고 하거든요. 무한 비대위. 또 출범하는 겁니까? 무한 비대위. 근데 설마 뭐 비비비대위를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원래 원칙으로 돌아가면은 이준석 대표가 돌아오는 거를 전제로 이제 한 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사실. 네. 그러고 이제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는 최초의 형태로 돌아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둔 최고위원 자리는 보궐선거를 통해서 채우게 되는. 그게 원칙적인 모습이잖아요. 그게 원칙적인 그렇게 모습이죠. 갈 수밖에 없다는 건데 제가 좀 전에 김병민 비대위원하고 인터뷰를 제가 했는데 그런 거는 상정하지 않는다. 가정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당의 주류는 이준석 대표가 돌아오는 시나리오는 이제 결코 상정하지 않는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제명, 이 추가 징계 가능성이 아마 본격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론 28일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28일 그 이유가 될 것 같은데 뭐 김병민 비대위원도 뭐 비대위원 3일하고 끝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법원이 이렇게 좀 밀어줘가지고 최소 한 달 이상. 만약에 그렇다면 28일까지 정도밖에 못하지 않을까. 그래서 상정하기 싫다라고 했던 것 같다. 그 말씀이죠? 알겠습니다.